김장철을 맞아 다문화 사회 곳곳에서도 김장 담그기에 분주합니다. 다문화인들이 김장으로 이웃과의 정을 나누기도 하면서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대비했습니다. 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성과보고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가 들려주는 퓨전 국악 포크 콘서트도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난 13일 인천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학생이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학교 폭력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전체 재정수지 흑자부터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먹튀 논란까지 일고 있어 그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다문화TV가 공익 채널로 선정돼 보다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다문화 사회 복지 실현에 더욱 다가가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또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학생이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숨진 피해 학생이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인천 연수구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2학년생 A군이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남녀 중학생 4명은 오후 5시 20분쯤 인근 아파트 15층 옥상으로 A군을 끌고 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 A군은 6시 40분쯤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가해자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 학생은 사건 당일 새벽에도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벽 2시쯤부터 피해 학생을 공원으로 끌고 가 때린 뒤 이때 빼앗은 물건을 돌려준다며 오후에 다시 불러 옥상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경찰은 가해자 4명에게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했고 이들 중에 2명이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피해 학생을 때리려고 미리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폭행이 계속 있어 왔는지는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동네 살면서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안타깝고 정말 아주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편 잦은 결석으로 학업 유예 처분을 받은 A군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A군은 올해 누적된 무단 결석 일수가 60일을 넘었지만 학교에 띄엄띄엄 나오지 않았을 뿐 9일 이상 연속으로 결석한 적은 없어 장기 결석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따라서 교육당국의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지난 20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헐적 결석 학생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 대상에 올려 안전과 소재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또 집단 폭력이나 다문화 등 특수 학생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가장 높은 징계를 내리겠다며 학교 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청소년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진 가운데 잔혹한 10대 범죄에 대한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지역 곳곳에서 김장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함께한 행사들이 돋보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용산구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과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한남동, 남영동, 청파동 등 용산구 16개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자원봉사자 2,000명이 함께해 대규모로 진행됐으며 구 특성상 외국인의 참여도 높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김치는 총 91톤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를 이뤘으며 구는 관내 저소득계층 8,200여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 235곳에 김장김치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산시는 지난 13일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김장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문화 가족 60여 명이 함께한 행사는 김장을 담그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담근 120박스의 김치는 행사 참가자뿐 아니라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배부됩니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한데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면서 마음 따뜻한 겨울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2018 희망 나눔 박싱데이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각지의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할 희망 상자가 광화문을 가득 메웠습니다. 상자에 생필품을 담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광화문 광장에 마련한 2018 희망 나눔 박싱데이 현장입니다. 현장에 모인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희망상자에 고추장, 설탕, 된장 등 총 21가지의 생필품들을 차곡차곡 정성스럽게 담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박싱데이는 중세사회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 옷과 곡물, 연장과 같은 생필품을 상자에 담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했던 관습에서 유래됐습니다. 특별히 희망버스가 전달되는 것은 좁은 골목 판자촌 어르신들이 혼자 힘겹게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희망박스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꿈과 희망이 그리고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올 연말에도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전국 각지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식료품 가득 담은 20억 원 상당의 상자 2만 개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기부 전달식에는 송영길, 유성엽 국회의원, 배우 김호진 등 저명 인사들도 참여해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상자 만들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 잘 받으셔가지고 조금이나마 더 나은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구피플은 희망 나눔 박싱데이를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지금까지 총 140억 원 상당 10만여 개 상자를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가오는 연말 주위의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확산되길 기대해봅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일부 외국인이 거액의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바로 출국해버리는 얌체 사례가 보도되면서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요. 외국인 건강보험 오해와 편견이 뒤따르고 있어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먼저 외국인 건강보험을 살펴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입니다. 이때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외국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가입자는 약 94만 명으로 직장가입자 45만 명, 피부양자 20만 명, 지역가입자 29만 명입니다.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이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내국인과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의가입에서 외국인 건강보험에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현재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3개월만 체류하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런 부조리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공정성을 위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에서 2017년 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최근 5년간 1조 1천억 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문제 제기가 된 지역가입자 수지는 최근 5년간 7천억 원 적자를 보였지만 직장가입자의 흑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흑자입니다. 그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분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재정 적자, 이게 먹튀다, 이런 식으로 선정적으로 막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저는요, 이분들에 대한 좀 시선을 보다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구촌의 하나의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미비한 제도는 개선하되 많은 이들의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문화TV를 공익채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익채널 선정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시청자들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66차 위원회 결과 다문화TV를 공익채널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채널은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채널로서 공익채널로 선정되면 방송 제공 사업자의 의무 송출이 돼 전국 시청자가 다문화TV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문화TV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선정됐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익채널로 인정됩니다. 이번 공익채널 선정으로 시청자들의 다문화인 인식 개선 및 올바른 다문화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다문화 뉴스 단신입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애환과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진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시 용산구의 백성희 장민호 극장에서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시설의 종사자 20여 명과 함께 연극 텍사스 고모를 관람하고 현 다문화 사회에 대한 성찰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날 사전 간담회를 열고 다문화 가족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거주 영어권 외국인도 손쉽게 119에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청이 영문 버전 119 신고 앱 서비스를 지난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파이어 또는 레스큐 EMS 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가 GPS 좌표와 함께 소방서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상세한 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문자와 사진, 동영상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방청은 앱 서비스를 중국, 베트남, 태국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사단법인 국민여성 리더스 포럼과 국민일보, 다문화TV가 중소기업과 CEO를 위한 희망의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 글로벌 CEO 포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각 기관의 상호 발전과 각종 교류 및 협력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에는 국민여성 리더스 포럼 송순복 회장과 국민일보 변재훈 사장, 다문화TV 장영선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며 앞으로의 우호 관계를 다짐했습니다. 피플인 글로벌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중한 돈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해주는 해외 송금업체 센트비의 최성욱 대표를 조현정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전국 외국인 근로자 수는 연평균 8%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 추세에 따라 해외 송금 시장 역시 확대되고 있는데요. 거대한 해외 송금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피플인 글로벌에서 센트비 최성욱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국내 소액 해외 송금 전문 기업인 센트비. 센트비는 2015년 설립됐으며 현재 중국, 일본, 필리핀 등 18개국 대상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단한 절차로 최소 30분이면 송금을 끝낼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센트비를 이끄는 최성욱 대표는 경영 컨설팅 회사, 외환중개 회사에서 일하면서 외환에 대한 지식을 몸소 익히며 센트비를 창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송금 시장, 해외 결제 시장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때 너무 타이밍이 좋게도 2015년 여름에 기획재정부가 외국환거래법을 변경을 하면서 은행이 아닌 다른 업체들도 이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규제가 바뀌면서 해외 송금에 뛰어드는 업체가 늘어났고 해외 송금 시장은 거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강자로 떠오른 센트비의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일단 저렴하다. 최대 90%까지 저렴하다. 두 번째는 이용이 간편하다. 세 번째는 받을 수 있는 수치 채널이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빠르다. 이용이 간편하다 같은 부분에는 외국인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일요일이 유일하게 송금을 할 수 있는 날이다 보니까
은행에 많이 찾아갔어요. 은행 지점에 일요일 날. 오랫동안 시간을 기다려야지만 이제 송금을 할 수 있었는데 센티비 어플을 이용을 하시면은 더 이상 일요일 날 은행을 가지 않으시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저희 자금으로 먼저 저희 해외에 있는 파트너사들한테 그 자금을 쌓아놓습니다. 재고를 쌓아놓는 것처럼 쌓아놨다가 저희가 그 국가에 먼저 쌓았던 금액으로 수취인한테 돈을 먼저 내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쌓인 금액을 다시 그 국가로 쌓아놓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을 했을 때 일단 속도적인 측면에서 그 혁신적으로 빨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과거에는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수수료가 붙었었는데 저희가 묶어서 묶음으로 송금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고정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고 이제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 하나의 공동체에 있는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가족한테 송금을 할 때 더 수수료를 절감을 함으로써 조금 더 생활의 풍요로움, 좀 더 간편함을 드릴 수 있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비스 자체가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는 서비스가 되는 게 가장 1순위고요. 차차 저희가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해외 송금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 또는 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갖고 뭐 특정 지역들 또는 특정 분들한테 저희가 뭐 애디셔널한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센티비는 한국을 기반으로 한 이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센티비가 가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시아 기반의 이제 해외 송금 그리고 해외 결제 부분들 서비스를 확장하는 게 저희 센티비 저의 목표입니다. 최성욱 대표가 열정을 가지고 해외 송금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게 된 계기는 본국을 떠나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음은 다문화 네트워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돌아보는 성과보고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다룬 국악 토크 콘서트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조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각 분야별 활동가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18 김포시 건강가정지원 사업 성과보고회가 지난 21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우수활동가 시상뿐 아니라 지난 2월부터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결혼 이주민 80여 명의 한국어 교육 수료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And so in March, we will again have a new classroom with a little better understanding and skills for people like me. 더불어 퓨전 국악그룹 비단이 결혼 이민자의 초기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국악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선배 다문화 이민자, 결혼 이민자께서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결혼 이민자들한테 전수해준다라는 컨셉으로 본 공연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8년 다문화 지역 특화교육기관 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2019년에도 이주민을 위한 정착 지원 활동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15일 부산가정법원 모의법정에서 부산 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3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2016년부터 매년 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생활법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다문화 가족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법원 청사를 견학하고 모의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재판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법관과의 대화와 법정 방청 등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삶의 가치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종로문화 다양성 연극제가 지난 18일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종로구와 종로문화재단이 주최한 이 연극제는 예술과 예술가를 매개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진행됐습니다. 공연은 공모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작품 7편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특히 기획공연으로 선정된 명작 옥수수밭의 외톨이들은 다문화 가정의 이슬,
고아처럼 사는 기쁨 등의 주인공들이 해체된 가족이란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밝고 유쾌하게 그려내 호평을 받았습니다. 속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8일 아름다운 동행 우리는 한가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속초 시민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강나라 대표의 다국어 개회 선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희망쪽지 날리기, 대형 김밥 만들기 이벤트도 펼쳐져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제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속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립방송대 프라임칼리지가 탈북학생 다문화 학생 예비대학 과정을 오는 11월 30일 금요일까지 모집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학생과 다문화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돕고자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방송대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8 서울가을 단풍길 사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서울 시내의 가로수나 공원 내 단풍과 낙엽을 주제로 한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컬러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조경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두 번째 고래일꾼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문화TV가 공익 채널로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따른 결과인데요. 그 성원에 힘입어 다문화TV가 공익 채널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